우리 공화당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100억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제가 저 혼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유튜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돈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화문에 나가서 대통령께 편지 쓰기 하는 분들도 좀 만났고 오랜만에 만나서 또 반갑게 담소도 나누고 하다가 나오신 분들하고 또 식사를 하러 가다가 제가 아는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저를 이제 이쁘게 봐주시는 분이라 이분을 만나서 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분은 이제 몇 년 만에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또 그분이 친구분하고 같이 있으시면서 같이 저도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도 열심히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이 저에 대해서 좋게 PR을 해놨기 때문에 그 친구분이 굉장히 저를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우리 공화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 보면 바로 우리 공화당원이 아니시죠. 그러나 뭐 저도 이제 묻지는 않았었어요. 어디 쪽에 나가시는 건지. 이제 그렇지만 그분도 굉장히 열렬한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이었었고 그분의 또 친구들은 더 열렬한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도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시국 얘기를 하다가 시국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으로 가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이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주세요. 제가 직설적으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뭐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고 뭐 식사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느꼈던 뭐 정말 탄핵이라든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면서 사실 뭐 걱정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상태를 보면서 죽어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를 한다. 이런 좀 비관적인 얘기도 했다가 또 뭐 또 긍정적인 또 얘기는 했다가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빨리 망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싸운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을 때 저 젊은 친구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을까를 깨닫는 그런 기간이 남았을 때 빨리 망해야지만 빨리 일어선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가 또 그 며칠 전에 정규재 주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다음에 다시 우파가 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죽을 똥 살 똥 할 거다. 그러니 차라리 좌파들한테 넘겨서 완전히 국민들이든 좌파들이든 문재인이가 얼마나 피똥 싸놓은 것인지 느끼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이런 또 막 우리가 막 어쩔 수 없는 이런 생각까지 또 얘기를 하시면서 방송을 하셨어요. 참 우리 문재인이가 완전히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뭐 저같이 또 격렬한 사람들은 빨리 망해서 그나마 우리가 건질 수 있을 때 빨리 그나마 건지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런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을 찾고 키우고 지지해주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억 모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제가 또 유튜브 올린 데서 어떤 분이 왜 100억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오랜만에 그 물음에 대해서 댓글을 쓰면서 그래 왜 우리가 이 돈이 있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길게 댓글을 썼습니다. 제 댓글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왜 우리가 100억을 모아야 되는지 돈이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다. 우리 당원들도 있겠지만
우리 당원이 아니신 분들도 왜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는지 100억이라는 숫자를 세워놓고 하는지 이거를 좀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7년도에 우리가 당을 만들 때 조원진 대표, 사실 뭐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쳐도 이 탄핵 무효라는 게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로 들어가서 이 외침을 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만 또 그때 조원진 대표도 그러셨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타락을 했고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절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정치인들을 만들어서 국회를 내보내야 된다. 깨끗한 정치인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돈에 구애됨이 없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국회의원들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도 그 뜻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든 뭐 지금은 많이 그나마 깨끗해 주겠지만 옛날로 보세요. 어떻게든 자기 돈을 수많은 돈을 써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 돈을 다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국회의원에 대한 뭐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특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줄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많은 특혜를 가지고 또 법안을 만들면서 해당되는 그 산업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수많은 뇌물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받아온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얼마든지 걸리면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왜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못 움직이냐? 전부 다 걸려 있잖아요. 에? 뇌물에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어요. 운이 나빠서 정말 걸려드는 것도 있고, 정말 운이 좋아서 안 걸려드는 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타락을 했어요. 제가 재판에 살면서 또 많이 봤잖아요. 국회의원들 많이 걸려있고 재판도 제가 봤어요. 제가 2018년도에 우연히 보게 된 이우현이라는 국회의원, 제가 그 국회의원 재판받을 때 들어가 보지 않고 우연히 들어갔는데 결심이었었고 제가 당연히 선고에도 갔었고 항소심에도 제가 그러고 나서도 몇 번 들어가 봤었어요. 선고 때도 들어가 봤었고. 그러는데 판사가 선고를 할 때는 피고인을 불러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서 그때 판사가 굉장히 준엄하게 그 이우현 국회의원한테 선고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판사가 그랬어요. 이우현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가서 돈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본인이 가서 돈을 뜯어온 거예요. 기업이나 관련된 사람한테 가서, 물론 뭐 기업도 있을 테고 단체도 있을 테고 이런 데 가서 돈을 뜯어오는 거예요. 근데 재판 중에 이제 그 결심 때 가서 이렇게 제가 보고 그랬는데, 재판 때도 제가 몇 번 항소심에서 제가 들어갔었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니까 그 아는 사람한테 돈을 차용했다. 그래갖고 차용서를 급히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되지 않고 결국은 이 사람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중형을 받아서 그때 아마 징역 7년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6년인가 뭐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됐었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보면은 뭐 뇌물, 횡령, 직권남용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직권남용, 뭐 권리행사 방해 뭐 이렇게 됐는데, 직권남용 하는 건 결국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기업들이나 해당 산업 분야에 뭐 국회의원들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국회에서 어떤 분야에 다들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련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편의를 봐주고 어떤 또 예산을 따오는 것을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뒷돈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즉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편의를 봐주고 보이지 않게 뒷돈을 받았다는 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직권남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걸려 있어요. 예. 5월 22일 날 전병헌이도
항소심 결심이 있었어요. 예. 그날은 제가 항소심 재판에 들어가 보진 않고 있다가 아무래도 재판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마침 그날의 결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그날도 받아 적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 방청기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뭐 해놓긴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올리지는 못했는데,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한국 e스포츠 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뭐 이렇게 홈쇼핑이나 KT에서 뇌물 받은 혐의로 됐다고 그러는데, 전병현 국회의원이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할 때 한 42분 동안 자기가 써온 것을 읽었어요. 읽었다기보다 써가지고 온 것을 그 말하듯이 하는데, 참 42분이 굉장히 길었는데 판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피고인의 최후 진술할 기회를 주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도 그거를 다 들으면서 그럼 이 사람이 죄가 없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하여튼 자기는 정치 검찰한테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산하에서 자기가 희생자가 됐다 이러는데, 아니 문재인은 같은 패거리고, 그리고 자기가 또 청와대에 또 민정수석으로 있었는데 무슨 피해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진짜 억울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보좌관이 그렇게 횡령한 거를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1심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된 것도 있고 형을 받은 것도 있고, 1심 때 재판에서 판사가 23분인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하는 얘기가 마지막까지 판결문을 다시 고치 쓰고 출력하느라 늦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봐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징역을 5년 때렸었고 또 권리행사 방해 이걸 가지고 1년 6개월이나 때렸는데, 그렇게 중형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법정 구속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 구속을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뭐 실세의 충고잖아요. 실세에 아직 그 끈앞을 있으니까, 그러면서 징역을 보내지 않았는데, 뭐 다른 재판을 비교하면은 기가 막힌 거죠. 1년 6개월짜리도 법정 구속을 시킨 이 재판부예요. 그랬는데 뭐 1년 6개월 해갖고 그거는 집행유예가 있었지만, 다른 거는 지금 뇌물 받고 한 거는 5년을 때렸는데도 법정 구속 안 시켰어요. 진짜 좌파 우파 얼마나 편파적인지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요번에 항소심에서도 전병헌이가 자기 뭐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정리한 거하고 신문 기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그날 들으면서 뭐 듣긴 했지만은 뭐 신문 기사 보는 정도지 제가 우리가 뭐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미디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 이렇게 하면서 뭐 KT 통신, 뭐 한국통신 이런 거 되잖아요. 거기서 뇌물 받은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정치 검찰한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한국 e스포츠 협회, 사실 우리가 이게 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런 기구였는데, 여기에서도 뭐 본인은 이거를 우리가 게임 산업 여기 대해서 자기는 순수한 스포츠로 육성을 하고 대표를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키백과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한국 e스포츠 협회는 프로게이머의 등록과 관리, 뭐 매월 랭킹 고지 등 이런, 또 공인 종목의 선정, 인프라 구축, 국가대표 선수단의 조직과 파견, 게임 방송 콘텐츠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면서 2012년 4월 6일 정기이사에서 SK텔레콤 부사장 이영인을 신임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가 이후 2012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e스포츠 협회의 1년이라는 기나긴 노력으로 e스포츠는 게임이 아닌
게임 문화라는 새로운 탈바꿈을 하였다. 2013년 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을 협회장으로 선임하여 이후 여러 리그, 특히 스타크래프트,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었었잖아요. 스타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 2와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등을 활성화시키고 직접 관전하였으며, 사실 뭐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했었고, 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연결을 해서 게임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관전하였으며 코스프레까지 하는 등 기존의 협회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그리고 2014년 12월 16일자로 협회장 자리를 사임했다. 그런데 전병헌 이제 국회의원은 자기가 이 산업을 순수한 이렇게 도박이 아닌 게임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많이 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 이런 제자가 있고 이거를 제대로 개발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러는데 사실 저도 얘기 들으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조금 더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보강을 하면 됐을 텐데, 이게 뭐 엄마들 학부형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런 스포츠 산업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그 선두주자를 뺏기게 된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 물론 뭐 이게 이제 박 대통령 시절에 이게 뭐 그 미래창조 이런 걸로 하니까 뭐 그 당시도 박 대통령을 비웃는 사람이 미래창조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박 대통령 시절 했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전하지도 못하게 했던 뭐 그런 박 대통령 시절에 있던 것은 모든 걸 못하게 했으니까 미래창조라는 게임이 뭐냐, 아니 미래창조라는 게 뭐였냐 이렇게 비난을 해가면서 박 대통령이 하는 모든 산업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 이런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이 협회장을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자기는 남경필을 추천했는데, 한 달 후에 순수 스포츠 단체여서 이 스포츠를 야당이 맡아서 해도 된다 해서 자기가 했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로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수한 이게 이 스포츠 뭐 인터넷에서 하는 이런 스포츠가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범죄로 만들기를 급급했었고, 사실 제가 들으면서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야당이 많이 발목을 잡았던 게 있었죠. 그런데 전병헌 국회의원은 자기가 이제 이 관련돼서 e스포츠 관련돼서 자기가 기소되니까 검찰이 자기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 산업 자체를 범죄 산업 취급을 했다.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이제 뭐 정치 검찰이니 자기도 사실 뭐 그때 박 대통령 시절에 이 산업을 발전을 시켰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런 e스포츠를 개발시킬 수 있는 거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협조를 안 하면서 결국은 전병헌이 억울하게 당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이거는 구속된 거는 뭐 문재인이고, 또 자기가 그 e스포츠 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자기로서는 아니다, 보좌관 해먹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자기의 죄가 아니다 라면서 뭐 구구절절히 하는데, 저도 들으면서도 뭐 하여튼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이렇듯이 뭐 여기에서 제가 1심에서 들었지만 자기 와이프하고 해외여행 간 게 있었어요. 해외여행을 1심에서 판사가 자기 와이프하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다 짜놓고 협회에다가 여행 경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범죄다. 아니 가면은 자기 혼자 가지 왜 와이프를 데리고 가냐 이렇게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형을 때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듯이 이런 특권을 이용해서 뭐 협회에서 돈을 공사 구별 없이 썼다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렇듯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예. 뭐 운이 좋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뭐 기업들이나 산업에서 자기가 뇌물 준 사람이 이걸 또 밝히겠어요? 서로 간에 편리를 주고 받은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면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응? 그래서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깨끗하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대주고 어디 가서 손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비로 당원들이 모은 당비로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정당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깨끗하고 용기 있고 젊은 친구들을 발굴해서 키우자면 우리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하고 싶은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정치를 하려면 우리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당에서 후원해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정말 소신껏 나가서 용기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려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느낀 거고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당에서 우리가 가진 뜻을 같이 공감을 하고 와도 그 친구들이 순수하게 돈을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광고를 하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라디오든 TV든 우리가 광고도 할 수 있을 테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못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곧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또 2년 후에도 또 뭐 선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젊은 친구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밀어주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뭐 키우고 발굴하고 하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또 이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했을 때 정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당에서 소신껏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만들기 위한 그 밑거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튼튼한 재정을 가진 당이 돼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 큰소리 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이런 젊은 용기 있는 또 정의감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밀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100억 정당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분들한테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하냐 이제는 뭐 망설이지 않고 만나는 분들한테 전부 다 돈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마침 또 오늘 만난 분들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고 또 마침 저를 또 이쁘게 봐주셨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이분은 뭐 그전에도 만나면 이렇게 뭐 정치적인 얘기하는 걸 좀 별로 달갑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또 뭐 정치 얘기는 하진 않았었고 물론 또 뭐 만나면 제가 하겠지만 뭐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저도 서로가 바쁜 대로 살다 오다가 오늘 또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마침 또 제 지인의 지인이 오래된 또 친구분이 또 열심히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이라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우리 계좌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여유가 있어서 드리려고 했더니 또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다 찍으셨어요. 그래서 돈을 계좌로 넣어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두 분은 넣으실 겁니다. 넣으셔야지만 제가 또 동지님께 보여드리고 또 제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연락을 해서 돈 넣으셨냐고 제가 확인을 할 거고 또 일본에 있는 또 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넣을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제가 그전에 일본 업체랑 거래를 할 때 돈 받는 게 있는데 페이팔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등록을 했는데 좀 잘 안 돼서 그냥 일반 그 은행으로 TT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참에 다시 또 페이팔 들어가고 등록을 다시 좀 해봤고 또 일본 친구한테 페이팔로 돈을 좀 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페이팔로 그 친구가 저를 후원을 해서 저한테 돈을 보내면 제가 이거를 바꿔서 당에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또 돈 하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좌파들처럼 저 개인으로 쓰기 위해서 빼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참에 당을 살려야 되고 키워야 되고 빨리 빚도 갚아야 되고 배국 정당으로 서서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미통당이 저런 등신짓을 하고 있으니까 미통당 그 당원들이 당비도 안 내겠다, 막 막겠다, 뭐 좀 난리가 났나 봐요. 이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우파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많이 가슴이 아프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또 한 분은 또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한테 응원 톡을 좀 보내주시고 우리 공화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따뜻한 톡을 받으면서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는, 우리한테 뭐 따뜻하게 말해주는 분들이 우리 동지들밖에 없잖아요. 우리 당원들이 아는 남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고맙고 정말 또 울컥하고 또 감동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 저 공화당이 어떻게 사람 남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또 느꼈어요. 그래서 동지님들도 힘내시고,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우리는 분해서도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요.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또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모을까? 돈을 모아야 돼, 돈. 제가 오늘 나가서 동그라미 방송에서도 제가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 하고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인 게 있으면 이제 전부 다 유튜버들한테도 딱 얘기를 해서 정말 우리가 캠페인을 전부 다 하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지금 상황이죠.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제 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뭐 개인적인 걸로 있으시면 저한테 톡을 보내시던가 이렇게 또 뭐 메시지로 전화를 해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방법을 나누고 해서 우리가 빨리 빚도 갚고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또 만난 분들도 할 수 있지 않냐. 10만 원이 10만 명이면 된다. 그래서 제가 5만 원 넣는 분이면 5만 원 넣는 분이면 20만 명이 되고, 또 10만 명 못 넣으면 5만 원씩 넣어서 2년 하면 된다. 또 맞나요, 말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려고 의지만 세우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꼭 하도록 하세요. 또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책임감 있어서 어떻게든 좀 해야지 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님들 많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빨리 배국 정당을 만드냐, 아이들 주시고 같이 노력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